안녕하십니까. 상버섯 재배기술 책의 저자 박종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버섯을 끓이는 방법과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버섯의 종류 및 구별법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자라는 뽕나무를 비롯한 여러 상버섯을 재배사에서 직접 보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버섯을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버섯은 재배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연산과 재배산의 구별법입니다. 책 상위에 자연산과 그리고 재배산이 있습니다. 자연산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으며 수백 종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아주 큰 것과 그리고 조그만 것 이렇게 다양합니다. 국내 자연산과 외국 자연산, 즉 수입산이 함께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딱딱하게 목질화되어 손톱이 잘 들어가지 않으며 쇠톱으로 썰어야 할 만큼 아주 딱딱한 것도 있습니다. 국내 재배산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린테우스 품종, 이것이 바오미 품종입니다. 90년대 말 국내에서 인공재배 성공한 뒤 국내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상버섯은 이 두 가지 품종, 즉 안전성이 검증된 품종인 페리누스 린테우스 품종과 페리누스 바오미 품종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 바오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연산이 소량 제시되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당 부분이 외국 자연산, 곧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은 주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수입되며 중국에서도 많이 수입됩니다. 그런데 국내 자연산과 외국 자연산, 즉 수입산은 같은 자연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같이 섞어두면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산 상버섯의 신뢰성입니다. 외국 자연산, 곧 수입산은 종류도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는 방부 처리된 것,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 유사 상버섯도 많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재배산입니다. 국내 재배산은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이 페리누스 린테우스 품종과 페리누스 바오미 품종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종류만 잘 익혀두시면 국내 재배산을 구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바오미 품종은 공중에 매달아 재배하는 공중재배 방식과 땅에 심는 지면재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재배 방식은 공중에 이렇게 매달기 때문에 버섯이 나무 아래에 자라고, 지면재배 방식은 땅에 심기 때문에 버섯이 나무 옆으로 자랍니다. 이쪽에 두 나무에 달린 버섯이 바오미 품종입니다. 모양이 넓적한 이 버섯이 공중에 매달아 재배하는 것으로 공중재배 버섯이라고 불립니다. 이 버섯은 기술이 좋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5, 6년 정도까지 수확할 수 있고 노란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버섯이 1년 정도 된 것, 이 버섯이 3년 정도 된 것입니다. 이 버섯은 지면재배 방식과 땅에 심어 재배한 버섯으로 만 2년 정도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5, 6년 정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나이테와 같이 무늬가 있고 매년 덧자란 표시가 있으며 조개 모양으로 소가 혓바닥을 내민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버섯이 3년 정도 된 것, 그리고 이 버섯이 4년 정도 된 것입니다. 공중재배와 지면재배는 종목은 같지만 재배 방식만 다르며 같은 바오미 품종입니다. 이쪽이 린테우스 품종입니다. 이 버섯은 뽕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린테우스 품종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갓이 아주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만 2년 정도부터 여러 해 수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버섯의 이름입니다. 상버섯은 여러 나무에서 자랍니다. 어떤 나무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뽕나무에서 자라면 뽕나무 상버섯, 그리고 참나무에서 자라면 참나무 상버섯, 그리고 벚나무에서 자란다면 벚나무 상버섯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상버섯을 채취해 두면 어느 나무에서 자랐는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뽕나무 상버섯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뽕나무에서 자라는 상버섯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약 20년간 여러 나무에서 채취한 상버섯을 관찰하고 또 직접 재배해 보았지만 채취해 두면 어느 나무에서 채취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뽕나무 사항버섯인지 참나무 사항버섯인지 아카시아나무 사항버섯인지 다른 나무에서 자란 사항버섯인지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 사항버섯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보시는 가운데서 직접 뽕나무에서 채취해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뽕나무 사항버섯과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 사항버섯의 비교입니다. 사항버섯이라고 하면 뽕나무상, 누를 황자를 써서 뽕나무에서 자라는 누런버섯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뽕나무에서 자라는 사항버섯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며 재배하는 버섯도 뽕나무는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 참나무를 비롯한 다른 나무에서 재배합니다. 굵은 뽕나무를 구하기도 힘들며 목질이 단단해서 버섯 발생과 성장이 어렵고 더디다는 점 때문에 고가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사항버섯에 대한 효능에 대한 연구가 참나무를 비롯한 다른 나무에서 재배한 버섯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효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앞으로도 연구 과제라 할 것입니다. 효능이나 경제적인 면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뽕나무보다는 흔한 참나무를 비롯한 다른 나무의 사항버섯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국내 자연산과 외국 자연산, 곧 수입산과 국내 재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연산과 수입산은 같은 자연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재배산에 비해 효능이 더 낮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국내 자연산이나 외국 자연산, 곧 수입산이 쉽게 구별이 힘들며 워낙 종류도 많고 수입산 중에는 방부 처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 유사 사항버섯도 많이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내 재배산은 쉽게 구별이 되며 안전성이 검증된 품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버섯의 종류 및 구별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농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여러 종류의 사항버섯과 재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 견본 재배사입니다. 이제 막 관수를 시작해서 버섯이 자라지 않아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갈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버섯이 뽕나무 린테우스 사항버섯, 좌측에 있는 버섯이 참나무 바오미 사항버섯, 지면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쪽 안쪽에 있는 버섯이 참나무 바오미 공중재배 버섯입니다. 오른쪽에 이 사항버섯이 뽕나무 사항버섯입니다. 뽕나무는 이렇게 나무 껍질이 매끈합니다. 1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끼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뽕나무는 목질이 단단합니다만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나무가 잘 부서집니다. 린테우스 품종인데요, 버섯 윗면에는 결이 많이 있고 가시 얇으며 밑면은 노란색이며 포자층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자층은 버섯을 이렇게 기울여 보면 융단같이 색깔이 바뀝니다. 포자층이 잘 형성된 버섯이 우량 품종의 버섯입니다. 하나 수확해 보겠습니다. 예, 수확한 버섯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버섯이 참나무 바오미 품종으로 땅에 심는 지면 재배 방식입니다. 원래 5년째 되는 버섯입니다. 나이테와 같이 여러 해 자란 표시가 있고 밑면은 포자층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버섯을 수확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수확한 린테우스 품종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품종이 린테우스 품종, 이 품종이 바오미 품종입니다. 이 두 품종이 안전성이 검증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버섯이 공중재배 방식인 바오미 품종입니다. 원래 3년째 되는 버섯인데요, 밑면에는 포자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갓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아주 뛰어난 버섯인데요, 첫 해에는 이렇게 노란색이 많으나 자랄수록 진한 고동색으로 변합니다. 국내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버섯을 재배할 수 있어 단위 면적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며 한번 매달아 두고 물만 주면서 환경을 맞춰주면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기술만 있으면 공중에 매단 뒤 6개월 정도부터
5, 6년 정도까지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버섯의 종류와 구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상버섯 가운데 효능 좋은 상버섯을 고르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직접 여러 상버섯의 실물을 보면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